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키예요. 오늘은 언어를 배울 때 문법 공부가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뭐 언어학자도 아니고 또 사실 언어를 배울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그 학습자의 모국어가 뭔지 또는 그 학습자의 성향, 뭐 어떤 타고난 언어적 재능 등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여러 학생들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둘 다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문법 학습 자체에 회의적이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원어민들은 문법 같은 거 배워서 그 언어를 잘하게 된 게 아니다. 또는 그 언어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면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어순이나 패턴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비교적 어렸을 때부터 모국어 혹은 준모국어 수준에 노출이 되는 게 아닌 이상 외국어로서 배울 때는 단순한 노출만으로는 그 언어의 패턴을 스스로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순이라든지 단어의 발음이라든지 뭐 문장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모국어랑 좀 비슷한 언어는 어느 정도 괜찮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 일본어라든지 아니면 영어, 스페인어라든지. 근데 비슷한 언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고급 레벨로 좀 더 수준 있는 구사로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한계가 있고 특히 내 모국어와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나 어순을 가진 언어를 배울 때는 예를 들어 영어와 한국어처럼 단순 노출만으로 배우기에는 더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언어가, 즉 모국어가 그 사람의 머리에 강하게 고착화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좀 더 크고 좀 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좀 고착화된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언어 형태 말고 다른 언어 형태도 있어 라고 의식적으로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주고 그걸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습을 시켜주면 내 일 언어의 고집이 어느 정도 풀리게 되고 아, 이 언어는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써야겠구나 라는 감을 더 쉽게 얻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작은 영어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학원에서 모토가 한국식 문법 교육 지향이었고 또 교육 모듈이 아이들에게 영어책을 읽게 시키고 그걸 스스로 이해하도록 이끌어주는 식의 교육이었어요. 거기서 어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그냥 학원에서 시키는 대로만 공부하고 공부 시간 다 채우면 집에 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 아이랑 교실에 단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어책을 같이 봤는데 그 아이가 영어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문법을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알려줬어요. 그 I am, I do, you are, you do, he, she, 사람 한 명, 물건 하나, is, does, they, 사람 여러 명, 물건 여러 개, are, do. 이 문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쓰인다라고 문법을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운 걸 바탕으로 나는 키가 커, 너는 초등학생이야, 그 여자는 선생님이야, 내 친구들은 숙제를 해, 이런 문장을 만들게 시켰어요. 그랬더니 훨씬 더 집중을 잘했고 재미있어 하는 게 보였어요. 그 후에도 책을 읽으면서 아, 이 문장이 왜 그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문법 공부가 겉으로 보기에는 좀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지루한 부분이 있는 것도 맞아요. 특히 더 수준 높은 문법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도 반드시 있거든요. 사실 재미라는 게 반드시 어떤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없어도 재미로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를 배우면서 아,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랑
또 어떤 이론이나 룰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내가 쓸모 있는 걸 만들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또 내가 실력이 향상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남들이 보기에는 쟤 왜 저렇게 지루한 걸 하고 있지? 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알죠. 이게 나한테는 너무 재밌다는 걸. 그런 재미, 그런 종류의 재미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문법 학습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문법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언어를 공부할 때 문법 공부만으로 유창하게 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정석대로 배운 문장이랑 실제로 길을 가는데 저기 원어민들이 하고 있는 말이랑 차이가 있죠. 근데 그런 말들이 어떤 면에서 비정석인지, 어떤 면에서 더 친근감 있는 표현인지, 또 어떤 면에서 더 예의가 있는 표현이고 더 캐주얼한 표현인지, 또 왜 더 센스 있고 유머러스한 표현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오리지널이 뭔지, 정석이 뭔지 알아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뭔가 문법에만 치중된 내용이어서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다른 유창함에 도움이 되는 팁도 좀 추가를 해볼게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관찰한 특징인데요. 꽤 맞는, 꽤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관찰력이랑 융통성이 가장 큰 공통점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원어민들이 교과서대로 정석 문법대로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학습자의 입장에서 원어민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 이런 단어는 이런 상황에 적절하게 쓰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관찰하면서 흡수를 잘 하시는 편이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문법 공부 이외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한정된 수업 또는 자료 안에서 원어민들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커버하긴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수업 외에도, 공부 시간 외에도 한국인들이랑 대화하면서 아니면 한국어로 된 콘텐츠를 보면서 아니면 한국어 댓글을 읽으면서 한국어 표현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관찰하고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확실히 빨리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때 기분이 가장 좋을 때가 제 학생이 제가 한 말 아니면 제가 쓴 문장을 듣거나 보고 제가 쓴 표현들을 숙지를 한 다음에 본인의 문장에 다음에 쓴다든가 이럴 때 선생님으로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뭔가 내 말에 집중을 하고 있구나. 정말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가르칠 맛이 나고 그런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는 좀 관찰력이 부족한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관찰력을 기를 만한 훈련이 있어요. 바로 받아쓰기랑 따라하기인데요. 그 언어의 문장을 듣고 그대로 받아쓰거나 따라서 말해봄으로써 문장 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의 문장력도 더 다져지게 돼요. 또 듣기 실력도 같이 길러지고요. 사실 그 언어로 대화를 할 때 말하기만큼 중요한 게 듣기잖아요. 내가 뭘 들었는지 이해를 해야 적절한 답변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받아쓰기랑 따라하기가 다방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좀 더 구체적인 받아쓰기나 따라하기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에피소드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융통성인데요. 융통성을 가지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1 언어의 고집이 약해져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언어에서는 이러니까 다른 언어에서도 이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언어와 이 언어는 다르다. 내 언어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자연스럽고 웃긴 표현이 다른 언어에서 그대로 말해줬을 때 좀 어색하고 어떤 때는 분위기가 싸해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면 내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표현을 배우게 되면 그 속뜻을 더 빨리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공통점은 좀 더 현실적인 건데요. 그 언어를 쓸 필요성이 꾸준히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언어를 배울 때 반드시 유창함이 목적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지금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데 막 언젠간 유창해질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유창함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시간을 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또 제 삶에서 뭐 일본어를 쓸 필요가 아예 없어요. 그냥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 중 하나가 일본 분께서 운영하시는 채널이라서 그 사람의 영상들 보면서 뭐 단어나 표현 몇 개 외우고 그런 정도예요. 그냥 정말 단순한 재미로 배우는데 이런 배움도 일상에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가치 있는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목표가 이 언어를 제대로 잘하게 되는 거라면 그 언어와 장기적인 그리고 진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를 위해서 물론 1차적으로 필요한 건 그 언어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언어 배우는 걸 진심으로 좋아해야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관심이나 흥미 외에도 이 언어가 내 삶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더 오래 그리고 더 진지하게 배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필요성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이라면 내가 한국에 살아서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한국인 가족 또는 한국인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한국어 관련 직장에 다닌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한국어 시험 점수가 필요하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만약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당장 없더라도 내 스스로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그 언어가 꾸준히 필요한 상황에 내 자신을 계속 놓으면 돼요.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을 동원하는 거죠. 뭐 수업을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듣는 방법도 있겠고, 또는 일정 날짜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이때만큼은 꼭 공부하겠다. 그런 강제적인 스케줄을 만들어서 지켜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 아니면 그 나라에 직접 가서 어학연수를 한다든지 등등 필요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의 현재 상황, 선호하는 스타일, 성향 등에 맞춰서 만들어 나가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국어 학습자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한국어 왜 배우세요, 여러분? 유창해지려고? 아니면 그냥 배움의 과정이 즐거워서? 만약에 유창해지려고 배우신다면 한국어를 배우고 쓸 필요성이 언제, 어떤 면에서 있으신가요? 댓글에 알려주세요. 오늘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첫 번째 에피소드보다 많이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again,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